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코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식들이 있죠.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이런 반응도 있고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들의 평형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전부 실험을 해봐야 될까요? 그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을 보고 평형상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평형상수 구하기. 자, 저번 시간에 실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처음 농도를 다르게 적용해서 평형 상태일 때 각각의 농도비를 활용해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는 활동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반응식을 보시면 반응물하고 생성물 말고도 반응물의 개수나 생성물의 개수가 반응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개수는 이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여러 번 계산해 본 겁니다. 첫 번째, 개수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반응물 분해 생성물을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규칙성이 없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아니네. 개수가 상관에 있겠네. 그러면 반응물의 개수가 2면은 반응물 농도의 단순히 2배 하면 될까? 해서 계산한 게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반응물 농도의 2배를 하고 그거 분해 생성물로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랬는데도 봤더니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단순히 2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반응물의 개수가 2면 반응물 농도의 제곱으로 이 개수가 들어가면 될까? 라고 생각해서 계산한 게 바로 이 2번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반응물 농도의 제곱 부분에 개수를 넣는 거죠. 그쵸? 그거 분해 생성물 했더니 규칙성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제곱으로 적용하면은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평형상수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예시로 미지의 반응을 갖고 왔는데요. 이 미지의 반응의 평형상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봅시다. 이때 평형상수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반응물의 몰농도는 분모로, 생성물의 몰농도는 분자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인 A와 B는 분모로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생성물인 C와 D는 분자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수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반응식의 개수는 각 물질의 제곱으로 들어간다. 자, A의 개수가 스몰 a니까 스몰 a는 A 농도의 스몰 a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고 물질 C의 개수인 스몰 c 같은 경우에는 C의 제곱 부분에 스몰 c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평형상수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평형상수는요, 몰농도를 이용해서 나타내지만 단위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 생략하고. 자, 평형상수라는 게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화학 반응식을 보고 바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는 식도 나올 수 있는 개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는 이 평형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반응물의 몰농도는 분모로, 생성물의 몰농도는 분자로 곱하고 반응식의 개수는 각 물질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주어진 세 가지 반응식의 평형상수식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SO2하고 O2가 만나서 SO3가 되는 반응이죠. 자, 반응물은 분모로, 생성물은 분자로 들어간 다음에 SO2의 개수는 SO2의 제곱에, SO3의 개수는 SO3의 제곱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플루or이나 수소의 분해 반응을 평형상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좀 더 긴 화학 반응식을 가져왔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길어져도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반응물은 분모로, 생성물은 분자로 보내시면 이것이 바로 평형상수식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일반적인 반응들의 평형상수를 구했는데 어떤 반응에서는 예외적인 규칙이 존재하거든요.
그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는 반응이에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수산화나트륨의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죠. 그쵸? 자, 일반적으로 평형상수를 구할 때 반응에 고체가 포함된 경우는 고체의 농도를 1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 분모 분자 곱할 때 1이라는 것은 결국엔 생략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반응의 평형상수식은 분모의 수산화나트륨 1을 생략해서 단순히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로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질산을 물에 녹이는 반응이에요. 여기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반응에 물이 용매로 사용된 경우에는 물의 농도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평형상수식은 물을 생략해서 반응물에는 질산만 넣고 분자에 옥소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상황이에요. 자, 반응이 모두 기체인 경우입니다. 기체인 경우. 자, 기체 사이의 반응인 경우 평형 상태에서의 부분 압력을 이용하여 평형상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쓸 때는 몰농도를 이용해서 표현했잖아요. 근데 기체 사이의 반응일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압력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분 압력을 사용해서 쓴다고 해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반응물은 분모에, 생성물은 분자에 넣고 각각 개수는 각 물질의 부분 압력의 제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1리터의 밀폐된 용기에 수소 1몰과 염소 1몰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염화수소가 생성되었다. 이때 반응식을 이렇게 주어지고요. 위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용기 내에 염화수소 1.8몰이 생성되었다면 이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형상수 구해야 되니까 평형상수식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대로 평형상수식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형상수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각 물질의 평형 농도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에 수소가 처음에 1몰 있고 염소가 1몰 있대요. 그러면 수소하고 염소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1몰 농도, 1몰 농도가 되겠죠. 이때 처음이니까 아직 염화수소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응 결과 평형에 도달했을 때 1리터에 1.8몰이 생성됐대요. 그럼 염화수소는 1.8몰 농도가 있다는 거겠죠. 평형 상태에서. 그 말은 즉슨 1.8몰 농도가 생성이 됐다는 거고, 염화수소가 1.8몰 농도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수소와 염소가 각각 0.9몰 농도씩 반응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남는 수소와 염소는 0.1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평형상수식에다가 평형 농도들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온도에서 염화수소 반응의 평형상수는 3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교과서 문제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어떤 온도에서 1리터에 밀폐된 용기에 플루오리나수소 1.2몰을 넣었더니 다음과 같은 분해 반응이 일어났다. 위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용기 내 수소와 플루오린이 각각 0.1몰씩 생성되었다면 이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를 구해보자입니다. 자, 우선 평형상수식부터 구해야겠죠?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리터 용기에 플루오리나수소가 1.2몰 있네요. 그럼 처음에 플루오리나수소는 몇 몰 농도 있다? 1리터에 1.2몰이 있으니까 1.2몰 농도 있게 될 거고, 아직 반응이 진행되기 전이니까 생성물은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난 결과 수소와 플루오린이 각각 1리터에 0.1몰씩 생성이 되었으니까 0.1몰 농도가 되었겠죠. 그 말은 즉슨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0.1몰씩 생성되었다는 거고,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0.1몰씩 생성되기 위해서는 플루오린과 수소가 0.2몰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은 플루오린화 수소는 1몰 농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을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각각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 온도에서 플루오린화 수소의 분해 반응의 평형상수는 0.0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하는 방법대로 평형상수식을 구한 다음에 반응을 해석하고 반응을 해석한 결과 나온 평형 농도를 여기 보이시는 평형상수식에 대입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형상수가 가지는 정보, 즉 평형상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한 반응을 갖고 왔습니다. A와 B가 서로 가역 반응인데 평형상수식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볼게요. 그런데 어떤 온도에서 평형상수가 1보다 커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형상수가 1보다 크다?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따지자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가지는 정보 첫 번째, 1보다 큰 경우에는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더 많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반대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평형상수가 1보다 작은 경우, 반대겠죠? 평형상수가 1보다 작으니까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의 농도보다 더 많은 거겠죠.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가 1보다 작다는 말인즉슨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경우 남았죠? 어떨 때? K는 1, 평형상수는 1인 경우. 이건 뭐겠어요?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가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간단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 바로 무엇이냐?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형상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